창고의 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세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손에 쥔 상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창고 안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스며들어 먼지 입자들이 공기 중에 춤을 추는 공간이었다. 평소처럼 회사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는데 세윤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돌아섰다. 세린의 눈에 비친 세윤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물기로 번들거렸다. 세린아.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의 세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의 고요를 깨뜨렸다. 세린은 숨을 죽였다. 이게 무슨 일이지? 세윤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니, 가족처럼 느껴지는 동료였다.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함께 웃고 울며 보낸 3년. K-팝 콘서트 티켓을 함께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 서던 날들, 한강에서 야경 보며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던 밤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이런 식으로? 세윤의 손이 세린의 바지 자락을 잡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너를 사랑해. 친구가 아니라 여자로서. 처음부터.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피곤해 보일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어. 이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세윤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창고에 먼지 쌓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세린은 얼어붙었다. 사랑. 세윤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그녀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 세린은 여자였다. 세윤도 여자였다. 이 사회에서, 이 보수적인 한국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심지어 자신조차 부정해온 내면의 혼란. 세린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세윤아, 일어나. 이게 무슨... 농담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세윤은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나한테 관심 없어도 돼. 그냥 이 말을 해야 했어?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세윤의 눈빛은 절박했다. 그것은 세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세린은 세윤을 내려다보았다. 세윤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흘러내린 검은 물결처럼 부드러웠고 눈은 밤하늘처럼 깊었다. 왜 이제야 깨닫는 걸까? 세윤의 미소가 항상 자신을 안정되게 해주던 이유,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느껴지던 따스함. 창고 밖에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회사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세린은 황급히 세윤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여기서 이러지 마. 누가 들으면. 그녀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세윤이 세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하지만 후회하네. 그 순간 세린의 마음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공포. 아니, 더 깊은 무언가. 그녀는 세윤을 안아 올렸다. 창고의 문을 열고 나서며 세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인가, 끝인가? 그날 오후, 세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멍하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창고의 그 장면으로 가득 찼다. 세윤은 평소처럼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부끄러움과 기대가 섞인 조심스러운 시선. 세린은 고맙다고 말하며 커피를 받았지만 손끝이 스치는 순간 몸이 움찔했다.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세린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28살 여자였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가 결혼해서 손주를 볼 날을 기다리셨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중소 IT 회사에 들어와 일했다.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외로웠다.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었지만 그 관계들은 늘 피상적이었다. 진짜 감정은 느껴보지 못했다. 세윤은 1년 후 입사한 신입이었다. 26살, 부산 출신으로 서울의 빠른 리듬에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던 소녀.
세린이 먼저 다가가 도와주었고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다. 함께 홍대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으며 웃던 날들, 명동에서 쇼핑하며 옷을 골라주던 시간들. 세윤의 웃음소리는 세린에게 봄바람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달라 보였다. 퇴근 후 세린은 혼자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가을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흩날렸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검색창에 레즈비언이라고 쳐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기사들, 한국 사회의 편견, 가족의 반대, 직장에서의 차별. 세린의 손이 떨렸다. 나도. 그녀는 세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무릎 꿇은 자세, 그 눈물. 가슴이 아팠다. 사랑이란 게 이런 건가? 고통스럽지만 놓을 수 없는. 집에 돌아온 세린은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세린아, 요즘 남자친구는 어때? 이 나이에 아직도 솔로라니.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세린은 바빠서요 라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았다. 나는 누구지? 그날 밤 세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세윤이 다시 무릎 꿇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린이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꿈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세린은 세윤을 마주쳤다. 우연이었을까? 세윤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린은 조심스레 다가갔다. 어제. 미안, 세윤이 먼저 말했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아니, 내가 미안해. 갑작스럽게 세린은 세윤의 손을 잡았다. 지하철의 흔들림 속에서 그 손은 따뜻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점심에 세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린은 느꼈다. 이 감정이 두려움 속에 피어나는 무언가. 점심시간,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작은 김밥집으로 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이 바빴다. 세윤은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난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여자애들한테 끌리는 걸.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숨겨야 했어. 가족, 친구들. 다들 정상이 되라고 하니까.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압박을 느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아프지 않게 하고 싶어. 세윤의 눈이 밝아졌다. 그게 사랑인가 봐.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사무실에서 눈빛이 스치고 메시지로 사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세린은 세윤의 취향을 알게 되었다. 세윤은 부산의 해변을 그리워하며 그곳의 바다 냄새를 좋아했다. 함께 주말에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기차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산맥과 논밭. 세윤이 세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고마워, 세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세린은 세윤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이제 익숙한 온기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세린의 상사인 김 과장이 세윤을 특별히 주목했다. 김 과장은 40대 중반의 야심찬 남자였다. 세윤 씨, 센스가 좋네. 나중에 나랑 같이 일 어때?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세린은 불편함을 느꼈다. 세윤도 피곤해 보였다. 세린아, 나 피곤해. 이 프로젝트 때문에 세윤의 미소가 희미해졌다. 어느 날 저녁, 세린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창고로 향했다. 세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같이 정리할래? 세린이 물었다. 세윤이 웃었다. 응, 하지만 그날 창고 안에서 세윤의 표정이 어두웠다. 김 과장이 나한테 고백했어. 세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 그게 무슨 일? 세윤은 고개를 저었다. 거절했어. 하지만 그는 포기 안 할 것 같아. 나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까 봐 걱정돼. 세린은 세윤을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 포옹 속에 세리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세린과 세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말마다 함께 카페를 다니며 책을 읽거나 남산타워로 올라가 불빛을 보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세윤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부산의 작은 동네에서 자랐을 때 이웃집 누나에게 첫사랑을 느꼈던 일, 그때는 그냥 특별한 우정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았지? 이건 사랑이야. 이세리는 듣는 내내 가슴이 저렸다. 그녀 자신은 그런 감정을 직면한 적이 없었다. 남자들과의 데이트는 의무처럼 느껴졌고 진짜 끌림은 없었다. 세윤을 만나기 전까지. 너는 어때? 세리나 세윤이 물었다. 남산타워의 전망대에서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밤, 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내가 있어서야 비로소 알겠어. 이 감정이 뭔지. 세윤의 손이 세린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세린은 세윤의 입술에 가볍게 입맞추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이 떠올라 참았다. 한국의 거리에서 두 여자의 그런 행동은 스캔들이 될 터였다. 회사 생활은 점점 더 팽팽해졌다. 김 과장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그는 세윤을 더 가까이 두려 했다. 세윤 씨, 다음 프로모션에 추천할게. 나랑 같이 해외 출장 가자. 그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세린에게는 위협처럼 느껴졌다. 세윤은 세린에게 속삭였다. 걱정 마, 난 너만 봐. 하지만 세린의 불안은 커져갔다. 그녀는 김 과장의 사무실 근처에서 우연히 그의 전화를 엿들었다. 그래, 그 여자애. 예쁘지. 좀 공략해볼까 해. 세린의 피가 끓었다. 세윤을 물건처럼 보는 그 태도. 어느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퇴근 후 이대의 골목으로 갔다. 거리의 가게 불빛이 따뜻하게 비추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퍼졌다. 떡볶이와 호떡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세윤이 웃으며 말했다. 이게 서울 생활의 맛이야. 바쁜데도 이런 순간이 있으니까. 세린은 세윤의 어깨에 기대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가족한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관계. 세윤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은. 무서워. 엄마가 알면 실망할 텐데. 세윤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부산의 작은 집에서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사길 바랐다. 그날 밤, 세린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세윤이와의 사랑은 꽃처럼 아름답지만 가시가 많아. 어떻게 보호할까?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김 과장이 세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세린은 문밖에서 기다렸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김 과장의 웃음, 세윤의 조심스러운 대답. 30분 후, 세윤이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세린이 물었다. 세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나한테 강요했어? 관계를 가지자고. 거절하니 프로젝트에서 빼겠다고. 세린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가 김 과장에게 소리쳤다. 세윤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사무실이 술렁였다. 동료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김 과장은 웃으며 말했다. 세린 씨, 오해야. 그냥 조언일 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날 오후, 세린은 인사팀에 불려갔다. 회사 규정상 상사에 대한 무례한 태도는 문제가 돼. 인사팀장의 말에 세린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세윤을 보호하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퇴근 후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세윤이 울었다. 미안해, 세린아. 내가 다치게 해서. 세린은 세윤을 안았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겨울이 다가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는 흰 눈으로 덮였고 두 사람은 코트를 입고 거리를 걸었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장식 아래서 세윤이 작은 선물을 꺼냈다. 은색 목걸이, 별 모양 펜던트. 너한테 주는 첫 선물에 세리는 목에 걸며 세윤을 끌어안았다. 사랑해 그 단어를 처음으로 입에 올렸다. 세윤의 눈물이 눈송이와 섞였다. 하지만 그 행복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 과장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세윤의 사무실로 자주 들렀고 세린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연말 파티 날 회사 홀은 화려했다. 케이팝 음악이 울려 퍼지고 동료들이 춤을 췄다. 세린과 세윤은 구석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새해에는 더 용감해질게 세윤이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김 과장이 다가왔다. 세윤 씨, 같이 춤출래? 그의 손이 세윤의 팔을 잡았다. 세린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세윤이는 피곤해요. 김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희 둘이 이상한 사이지. 그의 속삭임이 세린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세린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파티 후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세린의 집으로 갔다. 세린의 작은 원룸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세윤이 떨며 말했다. 소문 나면. 어떻게 해? 세린은 세윤의 손을 잡았다. 직면하자. 숨기지 말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입술에 입 맞췄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그것은 사랑의 확인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세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김 과장, 내 비밀 지켜줄까? 아니면 다 말할까? 세린의 불안이 커졌다. 그녀는 세윤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서 김 과장을 찾아갔다. 제발 그만하세요. 세윤이를 내버려 두세요. 김 과장은 비웃었다. 너희 둘이 레즈비언이라고? 재미있네. 회사에서 그런 애들 용납 못해. 세린은 이를 악물었다. 증거 없으면 입 다물어요. 하지만 김 과장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빛났다. 그는 이미 동료 몇 명에게 속삭였을 터였다. 그 주말 세린과 세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비행기에서 세윤이 창밖 바다를 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제주의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 세린은 세윤의 뺨에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하지만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메시지, 긴급 회의. 김 과장 주도. 세린의 표정이 굳었다. 세윤이 물었다. 무슨 일? 세린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다. 돌아온 서울은 차가웠다.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다. 동료들의 속삭임, 피하는 시선. 세윤이 세린에게 말했다. 나 들었어. 소문. 그녀의 눈은 상처로 물들었다. 세린은 세윤을 안았다. 사랑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내면에서 갈등이 싹텄다. 이 사랑이 두 사람을 파괴할까? 봄이 오기 시작하자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하지만 세린과 세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저 둘, 이상해. 김 과장 말로는 오복도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세린의 가슴을 찔렀다. 세윤은 더 힘들어 보였다. 그녀는 출근할 때마다 화장을 짙게 하고 미소를 강요했다. 세린아, 우리 헤어지자. 이게 내 인생 망치는 것 같아. 어느 날 점심에 세윤이 말했다. 세린은 포크를 떨어뜨렸다.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갔다.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세린은 세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김 과장 때문이지? 그가 협박해. 세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때문이야. 가족한테 전화 왔어. 서울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대. 엄마가 울면서 물었어. 내가 왜 그런 삶을 사냐고. 세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세린은 세윤을 끌어안았다. 우리 가족한테 솔직히 말하자.
이해해줄 거야. 하지만 세린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이었다. 주말마다 교회에 가시고 좋은 집안 남자와의 결혼을 꿈꾸셨다. 그날 저녁, 세린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강남의 아파트, 엄마가 차려준 저녁상. 세린아, 요즘 회사 어때? 남자친구는 아빠의 물음에 세린은 망설였다. 아빠, 나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세윤의 이야기를 했다. 친구지만 더 깊은 감정,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가 먼저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랑. 세린아, 정신 차려. 그건 병이야. 아빠는 한숨을 쉬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포기해. 결혼 안 하면 후회할 거야. 세린의 눈물이 흘렀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세윤에게 전화했다. 우리 버텨보자. 김 과장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는 세윤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세린의 보고서를 깎아내렸다. 너희 때문에 프로젝트가 엉망이야. 회의실에서 그는 세린을 노려보았다. 세린은 참았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동료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김 과장, 조심해. 그는 영향력 있어. 세린은 LGBT 커뮤니티에 대해 검색했다. 온라인 포럼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읽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전쟁이야. 하지만 사랑이 이겨. 그녀는 세윤과 함께 모임을 찾아보기로 했다. 주말, 두 사람은 홍대의 작은 카페로 갔다. 그곳은 LGBT 지원 모임이 열리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 커플들, 중년 여성들. 한 누나가 세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처음 오는 거지? 우리처럼 느껴.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야. 세린과 세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나의 경험, 가족의 거부, 직장의 차별,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진 이야기. 세윤의 눈이 밝아졌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세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다음 주, 김 과장이 세린을 호출했다. 너, 해고야. 소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이세린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증거 없어요. 김 과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이메일 기록. 너희 둘이 이상한 메시지 보냈어. 세린의 얼굴이 하얘졌다. 세윤과 주고받은 메시지. 사랑해, 보고 싶어. 어떻게? 세린은 직감했다. 누군가 해킹하거나 훔쳐봤을 터. 그녀는 울면서 사무실을 나왔다. 세윤이 쫓아나왔다. 세린아. 무슨 일이야? 세린은 세윤을 끌어안고 울었다. 나 해고됐어. 두 사람은 한강으로 갔다. 봄바람이 불어 벚꽃이 날렸다. 세윤이 말했다. 내 탓이야. 내가 고백 안 했으면. 세린은 세윤의 입술을 막았다. 아니. 이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 새끼 때문이야. 하지만 세린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세윤이 메시지를 공유한 적은? 아니, 그럴 리 없다. 세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세린은 혼자서 김 과장의 사무실을 조사했다. 회사 CCTV, 하지만 접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세린은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내고 인터뷰를 봤다. 하지만 소문이 퍼진 탓에 거절이 이어졌다. 경력은 좋지만 추천서가. 세린은 절망했다. 세윤은 여전히 회사에 남아 김 과장의 눈치를 봤다. 나도 그만둘게. 세윤이 말했다.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꿈이잖아.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세윤의 눈물이 흘렀다. 내가 없으면 의미 없어. 그 무렵 세린의 부모님이 다시 연락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세린은 세윤을 데리고 갔다. 부모님 집 거실,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세윤 씨. 세린이가 말하길 내가 특별하다고. 세윤이 고개를 숙였다. 네,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침묵이 길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국에서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딸의 행복이 제일이야. 엄마가 울었다. 조심히 살아. 세상은 아직 준비 안 돼서 세리는 믿을 수 없었다. 받아들여준 가족. 그날 두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전통 한식, 불고기와 비빔밥.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김 과장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는 세윤에게 다가왔다. 세린이랑 헤어졌어? 이제 나랑. 세윤은 차갑게 거절했다. 절대 안 돼요. 김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다음 날 세윤의 책상에서 이상한 메모가 발견되었다. 비밀 지켜, 익명. 세윤은 세린에게 말했다. 이제 도망쳐야 할까? 세린은 이를 악물었다. 아니, 맞서자. 여름이 다가오자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두 사람은 작은 계획을 세웠다. 김 과장의 증거를 모으자. 세린은 옛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새끼 여러 여자한테 그런 짓 했어. 동료의 증언이 모였다. 세린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성희롱 고소 가능해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린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세윤이 가끔 멀어지는 듯한 느낌. 오늘 늦어. 미안. 세윤의 메시지가 잦아졌다. 어느 날 세린은 우연히 세윤의 핸드폰을 봤다. 김 과장의 메시지, 만나자. 마지막 기회. 세윤은 답하지 않았지만 왜 삭제 안 했지? 세린의 가슴이 아팠다. 믿어야 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여름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한 8월, 서울은 땀으로 흥건했다. 세린과 세윤은 여전히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세린의 원룸에서 작은 공간이지만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세윤이 요리를 좋아했다. 부산식으로 매운맛을 더해 세린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게 우리 집밥이야. 세윤의 미소가 세린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세린의 불안이 찾아왔다. 김 과장의 고소 준비가 진행 중이었지만 증거 수집이 더뎠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메일 로그를 확보해야 해. 회사 서버 접근이 필요해. 세린은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로 잠입했다. 야간 근무 시간, 그녀는 옛 비밀번호로 시스템에 들어갔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 세윤의 이름이 붙은 폴더.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다. 거기엔 김 과장과 세윤의 대화 기록. 세윤아, 세린이 버리자. 나랑 같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김 과장의 메시지. 세윤의 답, 생각해볼게. 세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생각해볼게. 왜? 왜 세윤이? 세린은 컴퓨터를 끄고 창고로 달려갔다. 그곳, 처음 고백의 장소. 그녀는 벽에 기대 울었다. 배신의 고통이 밀려왔다. 세윤을 사랑했는데 이게 뭐지? 몇 시간 후 세윤이 집에 왔다. 세린아. 어디 갔었어? 세린은 차갑게 물었다. 김 과장 메시지, 봤어? 세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야. 세윤이 무릎을 꿇었다. 다시 그 자세. 설명할게. 그가 협박해서 내 해고를 막으려고. 세린의 눈물이 흘렀다. 믿을 수 없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했다. 세윤의 눈물, 세린의 분노. 세윤은 털어놓았다. 김 과장이 내 증거를 들고 협박했어. 고소하면 세린이 감옥 갈 거야라고.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그랬어. 세린은 세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섣불리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배신의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졌다. 다음 날 세린은 변호사에게 모든 걸 알렸다. 추가 증거예요. 세윤이는 피해자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김 과장은 당황했다.
회사에서 조사받고 결국 사직했다. 이게 다 너희 탓이야. 그의 마지막 말 여세린과 세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관계의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세린은 세윤을 볼 때마다 그 메시지를 떠올렸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해. 세윤은 매일 확인하듯 안아주었다. 응, 영원히. 가을이 다시 오자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세윤의 고향.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바다 바람이 상처를 씻어주는 듯 했다. 세윤의 엄마가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세린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엄마의 말에 세린은 눈물을 글썽였다. 부산의 시장에서 생선구이를 먹으며 세윤이 말했다. 여기서 살까? 서울 말고. 세린은 웃었다. 어디든 내 곁이면. 서울로 돌아온 후 세린은 새 직장을 찾았다. 작은 디자인 회사, LGBT 친화적 분위기. 세윤도 마케팅팀으로 옮겼다. 삶이 안정되자 두 사람은 결혼식을 꿈꾸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사적인 서약식. 친구들과 모여 반지 교환. 너와 함께할게. 어떤 시련도 세린의 서약에 세윤이 울었다. 하지만 운명은 예측 불가했다. 세윤의 건강 이상이 발견되었다. 병원 진단, 초기 유방암. 세린의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왜 하필 세린은 병실에서 세윤의 손을 잡았다. 세윤은 미소 지었다. 치료받으면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 NHS 덕에 치료비는 부담 적었다. 하지만 세린의 마음은 찢어졌다. 매일 병원에 가며 세윤의 약을 챙겼다.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세윤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세린은 세윤의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아름다워. 항상.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세윤의 피로, 세린의 불면. 하지만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병원 옥상에서 별을 보며 세윤이 말했다. 이 병이 우리 사랑을 시험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겨내게. 세린은 세윤의 이마에 키스했다. 응, 함께. 겨울이 오자 세윤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의사가 말했다. 완치 가능성 높아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서울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세린이 말했다. 고마워, 세윤아. 내 덕에 강해졌어. 세윤의 미소가 돌아왔다. 새해가 밝아오자 세린과 세윤의 삶은 희망으로 물들었다. 세윤의 치료가 끝나고 검진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다. 자유야. 세윤이 병원 로비에서 소리쳤다. 세린은 세윤을 번쩍 안아 올렸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LGBT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이 와인을 들고 축하했다. 너희 사랑, 영감이 돼. 한 친구의 말에 세린은 울컥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지지가 귀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김 과장이 사라진 후 회사에서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저 둘, 암 환자였대. 조심해. 무지한 편견. 세린은 화가 났지만 세윤은 웃었다. 무시해. 우리 행복이 답이야. 두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살았다.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 사랑은 사랑이야. 구호를 외치며 세린은 세윤의 손을 꼭 쥐었다. 주위의 응원 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봄, 두 사람은 제주로 이사 계획을 세웠다. 서울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제주의 작은 집, 바다를 마주본 곳. 세린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세윤은 온라인 마케팅으로 일했다. 여기서 늙자. 세윤의 말에 세린이 웃었다. 하지만 이사 전 세린의 부모님이 방문했다. 제주. 멀어. 엄마의 걱정. 세린은 말했다. 엄마, 우리 사랑 인정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행복하면 돼. 가끔 놀러 올게. 이사날
트럭에 짐을 싣고 서울을 떠났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세윤이 라디오를 틀었다. K-팝 발라드, 감미로운 멜로디. 이 노래처럼 우리 이야기야. 세린의 눈물이 흘렀다.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맞아주었다. 새 집에서 첫 저녁, 바비큐를 했다. 생선과 고기, 제주의 신선한 채소. 세윤이 말했다. 여기서 아이 키울까? 입양. 세린은 놀랐다. 생각해볼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꿈 같았지만 가능성이 열렸다. 여름, 제주의 해변이 두 사람의 놀이터가 되었다. 아침 수영, 오후 카페 일. 세윤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녀는 요가를 시작했다. 너도 같이 해. 세린은 세윤의 유연한 몸을 보며 웃었다. 밤하늘 별똥별을 보며 세린이 말했다. 첫 만남, 창고에서 무릎 꿇던 너, 그때부터 운명이었어. 세윤이 키스했다. 응, 내 인생 최고의 고백.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세린의 옛 동료로부터 전화. 김 과장, 복수하려 해. 소셜미디어에 너희 이야기 올렸어. 세린은 확인했다. 익명 계정, 레즈비언 스캔들 제목. 사진 창고 CCTV, 두 사람이 안긴 장면. 누가 유출한 거지? 댓글들, 역겹다. 한국 문화 파괴. 세린의 가슴이 무너졌다. 세윤은 울었다. 다시 도망칠까? 두 사람은 대응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공개 서한.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편견을 깨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이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프라이드 단체, 연예인들. 사랑은 평등해요. 해시태그가 트렌딩. 김 과장은 결국 사과하고 계정 삭제. 작은 승리였다. 가을, 제주의 단풍이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하이킹을 했다. 산길에서 세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세린아, 나랑 결혼해. 작은 반지 상자. 세린의 눈물이 흘렀다. 응, 두 사람은 법적이지 않지만 영원한 서약을 했다. 친구들을 초대해. 해변 결혼식. 무지개 드레스, 꽃다발. 오늘부터 영원히. 하지만 세윤의 건강이 다시 흔들렸다. 재발 징후. 검진 결과, 작은 종양. 세린은 무너졌다. 왜 또? 병원에서 세윤이 말했다. 이번에도 이겨? 우리 사랑이 약이야. 치료가 시작되었다. 제주의 작은 병원, 따뜻한 의료진. 세린은 매일 세윤 곁을 지켰다. 포기 안 해. 겨울, 눈 내리는 제주. 세윤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세린이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푸들. 세윤이 웃었다. 우리 가족이야. 세린은 세윤을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게. 새해가 또 밝아오자 제주의 겨울은 부드러웠다. 세윤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완치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포옹했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집으로 돌아와 하늘이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었다. 세린은 세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야. 세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이야기 세상에 알리자. 두 사람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두 여자의 사랑 이야기. 창고 고백부터 병원 투병, 제주 생활까지. 솔직한 글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걸 이겨요. 독자들이 몰려들었다. 댓글, 감동받았어요. 힘 얻었어요. 책 출간 제안까지 왔다. 세린은 디자인을, 세윤은 글을 썼다. 창고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울 가족들이 제주를 찾았다. 세린의 부모님, 세윤의 엄마. 함께 바비큐 파티. 손주는 엄마의 장난에 세린이 웃었다. 곧 입양 준비 중이에요. 세윤의 엄마가 말했다.
너희처럼 강한 엄마가 되면 좋겠어. 가족의 지지가 두 사람의 뿌리가 되었다. 봄,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다시 참가했다. 이번엔 제주에서 서울로. 깃발을 들고 행진. TV에 나왔다. 우리 커플, 기자 인터뷰. 세린이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이에요. 세윤이 덧붙였다. 고마워요, 한국. 변하고 있어요. 여름, 두 사람은 입양 절차를 밟았다. 작은 여자아이, 5살. 바다라는 이름. 제주의 바다처럼 맑은 눈 처음 집에 데려온 날, 바다가 세윤의 무릎에 앉았다. 엄마, 그 단어에 두 사람은 울었다. 세린이 말했다. 우리 가족 완성됐어. 가을, 책 서디날, 서울 서점, 팬들이 모였다. 세린과 세윤은 무대에 섰다. 이 이야기, 여러분 덕에 썼어요. 박수 소리. 사인회에서 한 여자가 말했다. 저도 레즈비언인데 용기 줬어요. 세윤이 안아주었다. 함께 싸워요. 겨울, 제주의 눈밭에서 세 사람 가족이 눈사람을 만들었다. 바다가 웃으며 던지는 눈덩이, 세린이 세윤을 보며 속삭였다. 창고에서 시작된 사랑, 여기까지 왔네. 세윤이 키스했다. 영원히.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노랬다. 제주의 집, 바다를 보며. 손주가 태어나고 가족이 커졌다. 한국 사회는 변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프라이드가 축제. 세린과 세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다. 인간적인 사랑의 승리. 마지막으로 창고를 다시 찾았다. 서울 회사, 옛 동료가 안내? 먼지 쌓인 공간. 세린이 세윤의 손을 잡았다. 여기서 시작됐지. 세윤이 무릎을 꿇었다. 장난스럽게. 다시 고백할게. 사랑해. 세린이 일으키며 안았다. 나도.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봄처럼 피어났다. 고통과 기쁨, 배신과 용서 속에. 인간적으로 아름답게.